안녕하세요. 제 동영상에 댓글로 그 손정희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신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자료가 있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이 IMF를 가져온 소로스의 정체는 이 사람이야말로 미국 민주당을 밀어주면서 전 세계를 통제하겠다는 그것을 목적으로 그 국제 기구를 쥐고 있고 또 자본을 쥐고 있고 한국에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제 IMF를 쥐고 있는 게 이 사람이기도 하죠. 소로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대중 씨가 왜 한국으로 불려와서 대통령까지 하게 됐느냐. 그 배우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한국의 진짜 보수세였던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그것이 CIA 쪽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재규 이 사람이요. 그래서 그것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을 거론한다면. 어쨌든 세월은 흘러 드디어 이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고 소로스가 이렇게 한 잔씩 하고 이러면서 한국이 서서히 더욱더 그 세계 통제와 세력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김대중 대통령은 빌 게이츠도 만나고 또 손정희도 만나고 이랬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이제 흘러서 노무현 때도 그랬고 또 문재인 때도 빌 게이츠와 손정희가 청와대를 드나들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런 사이가 됐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한국이 더욱더 세계 통제와 세력 소나기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손정희 씨가 갖고 있는 비전 펀드 중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 15개 회사들이 도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비전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 가운데 그리고 특히 가장 재산을 불려준 것이 알리바바였잖아요. 근데 그 알리바바마저도 이제 그 손정희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가 굉장히 큰 손입니다. 자본력을 갖고 있고 이 둘은 지금 삼성과 손을 잡고 또 미국 보수당 쪽을 밀어줘요. 최근에는 사우디가 미국 주식에도 많이 돈을 밀어 넣어주죠. 보잉도 키워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우디는 미국 공화당 쪽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은 상태죠. 근데 어쨌든 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손정희의 비전 펀드 2를 투자를 안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날개가 꺾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그만큼 이제 손정희의 힘을 줄인다는 거겠죠. 그러면 또 다른 투자가들을 또 키워주고 그러잖아요. 이 세력들은. 근데 다시 제가 그 소로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로스에 대해서는 이 스피카 스튜디오의 수라는 이 여인, 굉장히 미인이신데 이 사람이 굉장히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뭐든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는 참 보수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박정희가 시해 당하고 난 다음에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남북 문제도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랬고 막 그러던 시기에 시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남북이 스스로 뭐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계 통제와 세력은 이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레이건 당시에 전두환을 만나면서
전두환이 원래는 박정희 쪽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뭐 핵무기 개발은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써줬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몰랐던 거라서 가져왔는데요. 그만큼 한국은 그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날개를 딱딱 접었다는 거죠. 그 미국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 동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모태똥을 키워서 아시아 대륙을 공산화시킨 것이 일루미나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혁명의 배후,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지만 그 배후에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일루미나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루미나티에서는 일본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를 두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남북이 손을 잡는다 이거는 동북아의 강국으로 커질 거라는 우려가 그래서 결국은 일본을 위협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에는 가능한 것이 일본의 자본이 그 사사카와 재단이 소로스 재단하고 아주 꿍짝이 잘 맞고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도 그 금융가의 일본의 그 사사카 재단 같은 그런 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군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막강한 것이 일본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한국 동란 6.25 때에 그런 걸 알고 한국을 남북을 갈라놓았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설득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제가 저는 구글이 이 유튜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글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 비슷한 거를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을 제일 처음에 올라가도록 그 구글 서칭에서 막 하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이라는 그 CEO가 인도 계통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중국을 세계 통제화를 위한 하나의 그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에는 구글이 있지 않고 바이두 그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그 밑에 깔린 기술적인 것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이 구글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자동 댓글이 삭제되고 뭐 민주주의, 인권, 뭐 기독교, 위구르족, 파룬궁 이런 거 쓰면 마구 삭제된단 말이죠.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중국에서 이렇게 해킹 부대가 있다고 그러죠. 군 부대가.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그렇게 자동 삭제를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고요. 이 중국 정권은 어떻게 하냐면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 전화번호랑 연결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제 전화번호가 항상 이 구글 이메일, 지메일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뭘 하더라도 다 구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지메일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를 가령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가지고 중국 정권이 이제 반체제 인사에 속하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감시를 해서 그렇게 저의 그 유튜브도 상당히 그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수백만 명의 인력이 지금 중국에서 정권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거나 또 중국 체제를 찬양하거나
뭐 감시, 삭제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가 하겠어요? 자유아시아 방송이 하겠지만 저는 양쪽의 그 자료들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치우쳐서 보면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그 사과가 이렇게 물린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애플도 물론 세계 통제와 세력이고 구글하고 상당히 뭔가를 연관해서 작업을 많이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플을 쓰고 있는 그런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유튜브 실시간 댓글 쓴 게 안 보이고 페이스북 댓글도 사라졌다. 이분이 이제 애플 폰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중국 쪽에서 오는 그 인터넷 해킹, 태클 뭐 이런 종류 거 일수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 댓글도 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특정 이건 제 거는 아닌데 아무튼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지금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이유는 저도 애플폰을 쓰지만 대부분 저는 폰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이거 애플폰을 럭 이렇게 닫아놨다고 하더라도 다 녹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세상이. 그런데 이제 저는 눈도 나빠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그 폰 자체를 쓰지를 않고 아주 이렇게 뭐 녹음할 때나 뭐 편해서 쓰거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기는 제 유튜브 동영상이 막 올라가지 않게 돼 있거나 조회수가 그리고 어떤 때는 152뷰 굉장히 적죠. 그런데 129뷰 이거는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페이스북 쪽에서 들어와서 본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뷰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새 제가 유튜브를 가져다가 페이스북에다가 퍼날르면 이렇게 그 안 보이도록 unable 된 거. 그러니까 아예 동영상 내용이 없어지는 거. 그게 너무 많이 눈에 띄어요. 그게 제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린다 그러면 중국에 좀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통제 사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은 사상의 자유는 줘야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 중국몽 2050년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그 차이나 맵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루미나티 세력이 중국을 키워서 그렇게 동아시아권 아니라 뭐 이런 쪽에를 다 지금 지역 블록화, 단일화 하려고 그러죠. 나중에는 한꺼번에 이제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쉽겠죠. 지역별로 단일화하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는 딥스테이트랑 싸움 중이다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제가 왜 자꾸 트럼프 대통령 쪽에 친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기대는 쪽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도 진실을 알고 있는 세력은 미국 공화당이고 그리고 트럼프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음 대선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힘이 이렇게 커나간 것 그리고 WTO 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 중국이 그건 다 미국에 있는 그 딥스테이트 사람이잖아요.